자, 우리 시장에서 물론 이 이슈가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수혜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수혜주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이제 여러 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주가는 좀 올랐지만 반도체 소재 그쵸. 이런 쪽이 첫 번째겠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앞으로 플러스 요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네. 그리고 이 정밀 기계 쪽은 이제 우리가 그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밀 기계 쪽에 어떤 종목이 있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 규제가 아닙니다만은 자동차 쪽에 또 하나 있죠. 배터리 물질건과 관련한 그런 건에 수출 규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 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네. 이것도 이제 소재 쪽이기는 하지만 실리콘 웨이퍼 또는 이미지 센서 네. 그리고 포토 마스크라고 그러죠. 이런 쪽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번 네네. 3개 규제 품목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제 규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 것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쵸. 재료는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할 때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죠. 이미 벌써 시세를 크게 낸 종목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는 과연 뭐가 있느냐? OLED 폴리이미드, 그러니까 아까 그 PI 필름 건이죠. 네네네. PI 필름 건과 관련해서는 SK 코오롱 PI, 코오롱 인더, SKC,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SK 코오롱 PI 같은 경우가 조금은 더 그 주가 플러스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네, SKC 코오롱 예. PI. 한번 차트를 잠시만요. 차트를 네. 한번 보면서 우리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코오롱 PI가 차트를 자 띄웠습니다. 살펴볼까요? 자 보죠. PI 필름 중에서는 이게 제일 낫죠. 그쵸. 코오롱 PI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있으면서 주가도 이미 그 실적건이 좀 둔화되면서 많이 내렸고 여기서 조정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PI 필름 대신에 이제 강화유리 그 중에서 이제 PI 필름 대신에 강화유리 건에 그때 악재가 떠가지고 네네. 그것이 주가를 많이 여기서 눌렀던 부분이죠.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PI 필름 일본 수출 규제권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이틀 정도 좀 음봉을 보이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싸면서 안전한 종목, 대형주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가 좋지 않느냐. 네. 네, 이런 판단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PI 쪽은 했어요. 폴리이미드 쪽은. 네. 반도체 레지스트, 아까 포토 레지스트죠. 예, 이쪽. 자, 요것도 이제 일본 제품 비중이 한 90%이기 때문에 그쵸. 이쪽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가령 예를 들면 동진 세미캠이나 ENF 테크놀로지 이쪽입니다. 네. 그 중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도 많이 시세를 내고 있고 네.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진 세미캠이 괜찮기는 한데 고사양 공정용 ARF PR이라는 건의 제품이 있어요. 네. 이 건하고는 좀 연관성이 적다. 하지만 이 주가라는 거는요, 그 연관성만 있으면 크게 시세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봐서 그쪽 비중이 너무 적다. 이것만 볼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진 세미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좀 흔들고 있죠. 그쵸. 예, 흔들립니다. 뭐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런 흔드는 파동은 나쁘지 않아요. 되게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은요, 만약 시세를 낸다고 한다면 5일선을 절대 안 깨요. 그러니까 네. 5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여기 연두색인데 잘 안 보이죠? 잘 희미하게 보입니다. 오늘 5일선을 타치를 좀 했어요. 네. 타치를 했다가 그러니까 저점이 어디예요? 12,500원 선이거든요. 그 선 찍고 그 이하로는 내리지 않고 있죠. 예.
5일선을 타고 흘러갈 개연성이 위쪽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는데 이 5일선의 유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절반선 정도 베팅을 한번 하시고 네. 만일 5일선이 깨져서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한번 나머지 절반을 매수한다든가 막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에칭가스가 있어요. 아까 가스, 반도체 에칭가스. 그쪽에서 종목은 SK 머티리얼즈하고 원익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국산화 비율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그 일본 제품 비중이 한 40 내지 40%니까 국산이 한 60%는 카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시세를 낼 수 있는 거라면 SK 머티리얼즈인데 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대형주기도 하고 좀 비싸잖아요. 15만 원. 그렇죠. 그냥 참고적으로만 저는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불화수소권과 관련이 돼 있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자금 규모가 큰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종목 정도로 보는 정도로 그냥 지나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수혜주들은 반도체 장비 쪽을 한번 우리가 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반도체 장비. 네,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그림을 한번 갖고 와 봤는데 네, 네, 네. 그림 10번이죠. 네. 그림 10번. 한번 볼까요? 볼까요? 아직 안 나왔나요? 그림 10번. 그림 1번 10번. 2차 네. 보복 움직임에 차업계 초비상이다. 그러니까 자동차 소재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주로 이제 2차 전지업체 뭐 전기차와 관련이 된 쪽에서 양극활 물질과 관련이 된 종목 이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극활 물질을 네. 일본 업체로부터 주로 많이 주로 조달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다면은 그쪽과 관련한 종목이 뭐 있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네.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과 관련된 것이 어떤 게 있죠? 네, 저 코오롱, 아까 코스모 신소재하고 에코프로하고 네. LNF입니다. 배터리 네네. 물질, 배터리 그쪽하고 관련이 된 것이 그쪽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쪽, 네. 장비 쪽과 장비 관련해서 쪽도 제가 볼까요? 말씀을 드린 건데 반도체 장비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배터리 업계 쪽에 관련된 종목부터 먼저 나갔네요. 지금 보니까. 네. 배터리 물질 먼저. 예, 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려서 다시 그 전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제가 잘못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그림 9번 보겠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요거였죠. 예. 아, 제가 반도체 장비 업종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네, 네. 다른 그림으로 갔어요. 2차 타켓은 반도체 장비다. 뭐 그런 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세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은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요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좀 못 드리겠고요. 그런 건과 관련이 된 종목은 그 FST하고 네.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정도라고 보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원익 IPS 같은 경우가 좀 탄력이 항상 있고요. 반도체 장비 쪽이 시세를 낼 때 그쪽이 좀 먼저 움직이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원익 IPS. 예. 이런 쪽은 꾸준하게 조정을 받아가면서 물량을 소화해 가면서 가죠. 그렇죠. 예. 이 원익 IPS 정도 이쪽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이쪽을 반도체 장비 업종에 해당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자, 그리고 그 정밀 기계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밀 기계를 우리가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종목이 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네. 볼 때는 예전에 그 사명이 좀 변경됐죠. 분할된 종목인데 신흥 SEC라고 있어요. 신흥 차트 볼까요? SEC. 예, 네. 신흥 SEC. 자, 미리 좀 올랐다가 좀 슬쩍 조정을 받고 있죠. 미리 올랐다가 슬쩍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경우 좀 불확실한 음봉을 받고 있으니까 오늘 손이 안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쵸. 네, 이런 경우는 되게 양봉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네. 네. 하지만 정밀 기계 쪽에 모멘텀이 나온다고 한다면 신흥 SEC가 거의 유일하니까 네. 이런 종목이 한 번만 떠주면 양봉에 같이 올라타 보시는 게 좋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배터리 물질. 네, 배터리 물질. 예, 배터리 물질. 자료 화면이 아까 그러니까 잘못 나가도 화면하고 같은 거죠? 네. 예, 자료 화면 나왔습니다. 바로 저 부분이죠. 예, 그래서 양극화 물질하고 전해질 건에 대한 종목이 좋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코스모 신소재 네. 그리고 에코프로하고 LNF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코스모 신소재. 또 오늘 그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 규제되는 종목들이 좀 조정이에요. 예,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슬쩍 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눌렸다고 매수 가담은 하지 마시고 네. 양봉을 확실하게 만들면 그때 한번 올라타시는 게 좋아요. 양봉을 만들 때 그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차트 흐름이 에코프로도 괜찮죠? 그쵸. 에코프로는 기관 수급이 좀 뒷받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낫죠. 네. 21선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고 LNF가 있어요. 네. LNF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LNF도 기관 수급이 좀 뒷받침이 돼 있어요. 21선은 올라타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한번 양봉을 좀 보일 때 그때 확인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낫겠어요. 언제 네. 양봉이 나오느냐는 저도 모르죠. 그쵸. 그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될 수 있는 게 실리콘 웨이퍼 쪽이죠. 그쵸. 어제 일부 종목이 좀 움직였죠. 네, 그리고 이미지 센서, 포토 마스크 쪽인데 덕성 TCK 네. 이쪽이 실리콘 웨이퍼 쪽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옵토팩이 이미지 센서, 그리고 SNS 텍은 포토 마스크 쪽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TCK 정도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TCK는 실적도 좋고 기업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가격은 좀 58,900원대 차트 나갔죠? 네. 나갔습니다만 이 정도입니다만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5만 한 6, 7천 원 상간 요 상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유니클로 얘기를 드렸지만은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권과 관련해서 이미 움직인 종목들이 있죠. 그쵸. 뭡니까? 모나미하고 모나미. 그 신성통상도 움직였어요. 이게 아침에 그 장 시작 전에 했으면은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았는데 네. 모나미 차트 한번 볼게요. 모나미 같은 경우, 오늘 뭐 이미 올라 버렸어요. 네. 지금 뭐 뒤늦은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죠. 그쵸. 나중에 흔들림이 나왔을 때 그때 생각해볼 문제지만 네. 이런 그 저가 종목은요 한번 분출하고 대부분 그 끝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종목 쪽으로 이제 순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모나미 같은 경우는 일단 제쳐두시고요. 네. 신성통상이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유니클로에 반사이익을 받아요. 네네. 신성통상. 근데 오늘 뭐 물론 아침에 많이 급등을 했다가 물량을 맞아버렸네. 이게 지금 시각에 좀 낮게 출발했으면 한번 제가 접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이미 떠버렸으니까 지금은 좀 들어가기는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삼익악기 같은 경우도 삼익악기도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삼익악기. 네. 삼익악기 같은 경우도 불매운동 대상이 될 수 있다. 피아노도 일제 사지 말자는 얘기죠. 조금 이제 너무 그 비약한 것 같은데 차트 보니까 이것도 올랐다가 많이 둔화됐죠. 이미 흐름은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면은 되게 초단타 정도만 먹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은 일본의 수출 규제 단행에 따른 영향과 국내 수혜 종목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뭐 반도체 소재라던가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정밀기계, 배터리 물질, 그다음에 실리콘 웨이퍼, 마지막으로 불매운동 수혜주까지 저희가 좀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정현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